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일베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멤버십에서 10월 30일과 10월 31일 수익률이 10% 이하인 종목은 다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려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10월 30일과 10월 31일부터 저는 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멤버십에서는 준비해둔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두산일베티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SK하이닉스 얘기도 했었는데 두산일베티 먼저 얘기를 도와드리면은 현재 두산 엘리베이티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추정치는 2,800억의 영업이익이었지만 실제 발표한 영업이익은 1,470억으로 엄청난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선 성장했지만 아주 이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걸 보면은 결국 이 주식은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주식이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세개 분기 연속 실적 발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멤버십에서 21,000원과 25,000원 그리고 52,000원, 53,000원에 유튜브에서도 매수를 강조했고 그리고 9만원과 11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얘기했고 최근에는 이 주식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하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좋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죠. 두산을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 얘기를 두산도 60만원과 70만원 라인에 매수를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참고로 시장이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궁금한 걸 찾아다니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란 건 좀 심플하게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격도, 50일 이격도가 역사 속에서 보면 115%를 넘어가는 순간이 항상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1이어도가 아무리 못해도 110% 가장 좋은 거는 100% 사인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10% 이하로 빠질 거를 계산한 다음에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폭락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주도주는 폭락도 빠르게 오지만 반등도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주도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7월에 과거의 7월에 당시에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게 뻔하게 보였던 2분기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종목을 매수를 안 했다면 특히 HD 현대마린엔진을 제가 멤버십에서 7월과 8월 사이에 계속 매수를 하라고 했던 종목인데 폭등으로 바뀌었습니다. HG한국조선해양 또한 32만원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50만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AI 내러티브가 강했던 SK하이닉스, 두산, LS레트,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형주도 LS 멀트리얼 같은 종목이 오르고 RF 멀트리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멀트리얼 들어가는데 이제 AI 내러티브와 강력하게 연결되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기판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MLB 기판 관련해서 실적이 나는 그리고 소캔 관련해서 강력한 내러티브가 엮여 있는 종목들은 반등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 엘리베이티는 이제 보시면 원자력 내러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따져봐야 될 거는 지금 보시면은 115% 50일 이격도가 120% 제가 본격적으로는 30일, 10월 30일과 10월 31일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하루 올랐다가 다시 폭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보면 예를 들어 두산 엘리베이티 기준으로 보면 10월 30일과 10월 31일이니까 9만원 근처에서 두산 엘리베이티 9만원 근처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얘기했는데 벌써 8만원 부근까지 왔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10% 내외 하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800과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3,800과 3,600 사이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이제 3,867을 기록하고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대덕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크게 올랐고 이제 많은 주식들이 사실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가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얘기를 했던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렇게 반등폭이 커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성DS도 잘 아실 거예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된다고 했던 시점이 4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6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엘리베이티는 결국에는 내러티브로 올라가고
실적은 쇼크가 3분기 연속 나왔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떨어질 것이냐? 저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올랐고 이 종목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로는 20% 내외, 그러니까 8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는 지지하고 또 올라가려는 성격은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9만원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88,000원과 87,000원 라인을 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이 생긴 다음에 다시 68,000원 내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만원과 6만원 사이를 또 하락했다가 거기서 최저점을 만들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밀어내릴 확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건 물론 이제 좋게 나오는 종목이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현재 최근에 올라왔던 SK하이닉스, 두산,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올라간 건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ESS 관련주들, 그러니까 삼성 SDI, LNF 관련주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한유화하고 SOE 같은 석유화학 업종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AI 관련 내러티브와 강력하게 직접 연결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원자력도 그에 못지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52,000원과 53,000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지금 1차는 8만원과 7만원 라인이고 2차는 7만원과 6만원 라인,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8만원 라인 지지하고 그대로 다시 천천히 밀어 올릴 확률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3저 호황 때는 항상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아무리 못해도 3.5년의 장기 상승 랠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50일 이격도가 115% 넘은 후에 조정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례를 이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자, 제가 이제 오늘도 장전에 얘기해드린 게 팩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SK하이닉스는 56만원과 50만원 사이 단기 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급락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 가능하나 홀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이거를 매도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3저 호황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는 3.5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또 주식을 안 하고 이제 현금을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같은 날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멤버십 지금 연장 결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쉽게 하면 인간 지표 같은 게 이제 사실은 제가 아무리 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내드리고 잘 해드려도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요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결제 안 하는 분들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수익도 잘 나지만 기대치가 엄청 크고 유동성 랠리가 시작된 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M2 증가율은 미국이 내년에 4%대면 우리나라는 12%대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유사한 조정이 1980년 4월에 조정이 있었는데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7월과 8월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3저 호황 때와 같은 곳에서 조정이 나왔다. 당시 조정은 규제와 긴축 때문이었는데 증시가 과열 현상을 보이자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0%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약 한 달이었다. 그리고 급락 후에 3, 4주간 횡보하던 주가는 5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급반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직선으로 3,600, 700까지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유동성이 우리나라가 너무 좋으면은 기관도 다 팔고 있고 외국인도 다 팔면은 당연히 더 떨어지는 건데 기관은 엄청 사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기관 장세가 될 확률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눈치를 잘 알아야, 이제 사실 주식 투자는요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눈치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직관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누군가 눈치 좋은 사람들은 이제 2,300, 2,400일 때 멤버십 가입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겠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빨리라도 하루라도 8월, 9월에도 빨리라도 가입하실 분은 그때 당시에 제가 SK하이닉스, 키움증권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을 겁니다. 조선주보다. 조선주는 홀딩만 하셔야 되고 SK하이닉스와 코미코를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8월과 9월에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쵸?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되고 왜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멤버십에서만 알려드리죠. 10월 30일 매도, 현금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현금 확보를 몇 달 만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금 확보 하십시오. 현금 확보 하십시오. 일단은. 그렇죠? 다 매도하는 건 옳지 않지만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국민연금도 헛발질을 되게 많이 하는 이제 기관 투자인데 보시면은 지금 수익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라면은 어떤 이제 소형주 사시겠습니까? 대형주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저평가된 대형주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큰 그리고 향후의 실적 전망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최근에 실적 전망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쪽은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헬비티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긴급한데 코리아 펀드 증자 등을 재개하면서 다시 기간 조정 후에 올랐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경기 실적 사이클이고 아직 사이클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면은 더 올라간다. 저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제 측면에서 성장률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반도체 성장률은 당연히 좋겠죠.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경제신문 조금 보는 사람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반도체 성장률은 클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률이 큰 만큼 이미 주식이 여기서 많은 부분을 반영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 오늘 시가총액 410조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650조인데요. 650조를 좀 넘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같은 수준이고 참고로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보다 영업이익이 매출 영업이익이 두세 배 정도 높은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 500조 단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는 그쵸 아무리 못해도 600조 가야 정상이에요. 지금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그쵸 550조는 넘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10만원이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시작해서 12만원 13만원에 올라가면 당연히 30%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638에서 뭡니까? 그쵸 830조 내외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략 70%만 계산해도 저는 70% 80% 계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영업이익 수준이 비슷하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87에 56, 88에 64 당연히 650조 부분까지는 아주 넉넉하게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열려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50% 더 올라간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85만원,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5만원. 그래서 최근에 SK증권에서는 100만원 목표가가 나오고, 그리고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여러 이제 미국 시티그룹이라든지, 여러 증권사,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교보증권도 그렇고,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영업이익이 만약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내년이 일입니다. 26년. 그래서 일단은 저는 두산헬비티 여태까지 지난 상반기 때는 제가 늘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게 조방원이다. 여러분들 조선, 방산, 원자력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다음 타이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멤버십에서 공개하겠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저는 멤버십에서 얘기하고 있고 조선주랑 원자력을 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이제 조선주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 조선주가 내년 1월 또는 2월에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고, 만약에 이때 강세를 못 보인다면 내년 하반기 때 상당히 큰 그림이 그려질 확률이 있는데, 일단 달파, 미국의 이제 1958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나사 같은 이제 고등 연구기관인데, 거기서는 2023년에 반도체 후공정, 24년에는 이제 우주항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방산입니다. 그렇죠? 이런 쪽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후공정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2023년에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졌었죠. 그리고 25년을 앞두고는 그죠?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이 원자력을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연구기관과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렇죠? 이제 방산 분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 이제 25년, 26년에 걸쳐서 미국 이제 고등연구기관도 그렇고 그런 데서 우주항공하고 방산 분야에서 계속 방산 시스템 분야, 그러니까 이제 방산도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 장갑차라든지 뭐 총 많이 만들고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 드론 같은 전쟁 시스템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드론의 영향으로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왜 원자력이 이렇게 올라가냐를 보면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자로 가동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해서 원자로 가동 대수를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줄여 나갔습니다. 압도적으로 줄여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꿨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만 원자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는 순간 미국은 원자력 기술력이, 그죠? 떨어졌는데 중국은, 러시아는 올라갔으니 당연히 지금 AI 패권 다툼 속에서, AI 패권 다툼은 필연적으로 이제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AI 기술을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두산LBT 9만원, 11만원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걸 다 따져보면 내년까지 14만원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저는 이거 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또 매수하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은 유동성 랠리가 너무 화끈하게 온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솔직히 가입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하락 이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결제도 많이 해주셨던 게, 제가 30일, 31일날 이렇게 현금 합반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계열을, 장기 시계열을 기계에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두산LBT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나쁘게 발표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솔직히 말 아니에요.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만약에 폭락 나와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7만원 근처까지 폭락 나오죠, 두산LBT가. 저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사람 관점에서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는. 왜냐? 이 주식은 역사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30%가 그렇죠, 트리거 포인트였다. 제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1,000원과,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가 여기서 21,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여기서 사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52,000원, 3,000원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매수하십시오, 누가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시장이 폭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제 8만원 이하에서는 저점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닝 쇼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상반기 때 이미 주도주로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는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는 괜찮겠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먼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반도체하고 기판 쪽하고 전력 인프라 쪽인 거예요. 이런 쪽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원자력을 지금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그러면 미국이 원자력 없이 AI 패권 다툼에서 대결이 안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리포트를 자세히 보자고 신문도 안 보고 잡지도 안 보시는 분들은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맞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중국에게 초월당할 확률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자세하게 다 따져놓고 보면은 중국이 2006년, 2007년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많이 벌면은 그거를 이제 돈을 재배치하는데 그 재배치를 어떻게 했냐? 고등 과학기술에 고퀄리티 과학기술에 배치를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우주항공, 그죠?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지금 값싼 로봇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예를 들어 이제 노숙자에게 뭐 내가 돈을 주려고 할지언정 알리페이로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사건이라고 예전 굉장히 흉측한 사건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중국 사람이 뭐 이랬다 하지만 저도 이제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다녀봤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재산이 굉장히 넉넉히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아가는데 중국에 사람이 많다 보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도 안 나온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불우한 사람들 중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나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빠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중국은 엄청나게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인 거죠. 제가 이제 중국을 뭐 엄청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실제로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원자력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황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습니까? 조선하고 원자력은 우리나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반도체도 뭐예요? D램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한계가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희망이야. 근데 운이 좋게도 중국이 수십 년간 투자한 반도체는 메모리는 그쵸? 아직 뭐예요? 5%도 못 따라와. 5%도 못 따라와. 이제 조금 따라오고 있어. 조금. 그러니까 초격차가 이미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너무 빠른 시간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미 벌어진 상황에 초격차라는 책이 이제 삼성전자 그 회장님 삼성전자 이제 대표 임원 출신께서 써주신 분이 써주신 책이 초격차라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SK하이닉스는 그렇죠? 지금 돈 잘 버는 저평가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아주 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3년간의 강세장 속에 200일 전후에 단기 조정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 상승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놓고 평가해야 되냐? 상승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4월 9일부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지금 딱 볼게요. 자, 4월 9일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었어요. 그죠? 135일 내외 분위기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옛날로 돌아가보면 옛날로 돌아가 보면 200일 부근에서 단기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209일부터 시작된 조정이 253일에 마무리되었으며 조정폭은 마이너스 22%다. 1998년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204일부터 시작된 조정이 270일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게 56일 그렇죠? 56일 그리고 조정폭은 11%였다. 그러니까 2009년, 2011년 기준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주 긍정적인 우리는 지금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0% 내외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오면 이제 세 번째가 2020년, 2021년 강세장이었는데 그때는 조정폭이 마이너스 9.5
그쵸? 마이너스 9.5%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조정은 12월 초중순까지는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기간 조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0% 9% 뭐 이 정도 생각해보면은 3,800 내외가 되고, 그러면 오늘 3,860을 찍으면서 강력히 반등을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하락 나와봤자 3,700, 3,600 내외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안 올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는 이 정도로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와서 뭐 대폭락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빨리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어설픈 상황이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설픈 반등하다가 또 내리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 7월하고 8월 20일과 9월 초인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두산엘리비티도 똑같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두산엘리비티는. 왜냐면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으니까. 어닝 쇼크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내년 실적 예상치가 훨씬 좋은 섹터로 더 가는 거예요. 일단 자금은. 자, 근데 이제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7월에 일단 여기서 보시면 7월 초에 기간 조정을 빠지는 순간에 제가 당시에 HD 한국조선하고 HD 현대마린엔진을 집중적으로 멤버십에서 사러 가고 그 이후에 8월 달에 하나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을 또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리엔탈전공은 7,000원에 사시면 이제 수익이 꽤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멤버십에서는 안내를 하는 거죠. 7,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6,000원 부분까지 뭐 마이너스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버티면은 뭐 크게 2배 가까이 오를 만한 종목. 세진중공업도 제가 사라고 했던 게 여기서 만원 부분부터 13,000원 내외에서 계속 사라고 했는데 28,000원. 순식간에 2배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간 조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좋냐. 그리고 왜 현대마린엔진은 보시면은 7월 초에 하는데 시장은 별로 안 오는데 현대마린엔진은 보시면은 제가 사라고 한 위치가 5만원 이하였는데 그쵸? 실제로 이거는 25,000원부터 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120%까지 오릅니다. 버티면. 그리고 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 없어요. 정확히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쵸? 자, 그러면은 8월과 9월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당시에도 7월로 보면은 116%까지 이격도가 올라갔다가 110% 부분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다가 안 산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상황이 코스피가 5천을 가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스피 5천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 코스피가 5천을 가려면 반드시 올라가야 될 주식은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안 올라가면 코스피 5천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4,800과 5,200 사이를 간다면은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이 큽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20% 더 올라가면 SK하이닉스 아무리 못해도 5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확률이 12월을 이후에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확률 관점에서는 12월 이후에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시장은 기간 조정을 가거나 분위기는 계속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다 좋은 상태에서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서 드렸었지만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3만원 부근에 사셔서 5월 이후에 폭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못 잡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종목은 10만원을 돌파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그죠 7만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11만원 찍었잖아요. 기판 쪽은요 지금 계속 올라가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 못 잡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제 혼자 힘으로 못 잡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투산엘리비티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제가 이제 그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시가총액 280조일 때부터 지금 참고로 420조인데 이거 이제 350조와 420조 사이를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제가 시즌 2다. SK하이닉스 이제 600조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결국에는 연말부터 정부 정책의 3.0 라운드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12월 9일, 10일에 FOMC고 조정의 마지막을 만들지 반등의 트리거가 될지 12월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참고로 이제 금리 인하의 확률이 12월부터는 이제 70%대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서 12월이 뭐예요?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9일과 10일이면 미리 선반영돼서 12월 초부터는 달릴 확률이 있고 11월 지금 5일입니다. 지금부터 1, 2주간은 분위기가 상당히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기간 조정을 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간 조정을 빠지니까 현금을 최대한 들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올라가는 주식을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식 비중은 유지하되 현금 비중을 일부 갖고 있으면서 폭락하는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티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충 사고 잘못 산다면은 이게 어닝쇼크 반영해서 여기서 내릴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이 바로 반등해서 이렇게 오를지는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멤버십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단기로는 지금 당장 이런 쪽을 사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티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티보다 두산을 사시면 더 큰 수익이 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6만원, 60만원, 70만원 그쵸? 그쵸? 이거 이제 직접 수익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봇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CCL 그쵸? AI 반도체는 CCL이라는 이제 반도체 전자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출입 통계를 보면은 아주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 조정에 불과한데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빠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과 살아있는 어닝 모멘텀에서 팩트는 11월 5일에 코스피가 장중 6.16%까지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 준비된 자가 돈을 버는 건데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지피지기 100점 불태도 있지만 사실 이제 손자병법에 의하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게 이제 부전이구 인지병이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전쟁은 전투를 하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말이고 손자병법에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최후가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적절한 포인트에서 딱 한 번의 액션으로 안 싸우고 이기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로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갑자기 노아가 기도만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했어. 방주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기도 많이 했으니까 방주 줄게 이렇게 선물 줍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는 기본이지만 자기 스스로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준비를 한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고전에서 보건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보건 어떤 논리에서건 결국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허탈한 상황으로 빠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코스피 이격도가 110하고 100의 상황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조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110에 있을 때 HD 현대마리렌즈는 사는 사람은 일단 2배 가까이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8월 9월 넘어가면서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 이때 SK하이닉스 코미코를 산 사람들 또 2배 가까이 벌어요. 원이가이패스 산 사람 그죠? 제가 이제 증거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이제 적절한 시점에 한번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지난 3월, 4월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8월 달을 넘어서면서 8월 1일과 8월 12일, 8월 29일에 코미코와 원이가이패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 여력이 더 큽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은 다름 아닌 시장 상황은 정확히 맞추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림 잡아서 분석하면서 많이 올라갈 종목을 딱 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실게요. 코스피는
당시에 이격도 51 이격도가 100%.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어요. 여기서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둘 중 하나로 빠지는 거죠. 근데 3저 호황이니까 미국 증시 10%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 증시 70% 올라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년 기대치도 있지만 저는 내후년까지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우리는 묵묵하게 코스피 50일 이격도가 115% 이하로 빠질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110%부터 사 모으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같은 폭락장은 박앤세일의 한 타이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노아의 방주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든지 전쟁에서 적투를 하지 않고 적군을 굴복할 수 있는 최상책은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인데, 그게 뭡니까? 부전이굴 인지병.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지피지기는 100점 불태다. 100점 불태 맞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 맞죠? 저희 이제 갑자기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 그쵸? 근데 부전 이굴 인지병 해서 부전 이굴 인지병. 그래서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려면은 결국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단기로도 뭐를 사면 수익이 나네, 이런 거를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예를 들어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런 주식들을 산 사람들은 뭐 5만, 저희 회원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산일전기로 5만원일 때부터 해서 8만원, 9만원일 때 10만원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1만원, 13만원 라인에서 또 신고가 랠리 갈 겁니다. 그걸 지금도 매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도하지 말라고 했고, 해성DS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4만원 부근, 지금 이건 유튜브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차트 예쁜 뭐 테마주 사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건요, 실적이 크게 올라갈 종목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차트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 그러면 그 통계상으로 내가 어디서 사면 수익이 날 거야를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산이 좋게 쌓여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멤버십의 회원분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 결제도 꽤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10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현금 확보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보시면 뭐 여기서 보시면 1200만 원 뭐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시장 상황은 결국 AI 버블 논란.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는 뭐 크게 알 필요 없는데, 영화 빅슈트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 왜 알 필요가 없냐면, 이거 다 외부 환경의 요소고, 이런 악재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게 공매도 숏으로 벌었는데,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큰 돈을 번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뿐이고, 제가 아는 한 파생으로 돈을 그렇게 순탄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매도 포지션 해서는 제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늘 형편이 힘든 게, 매도 포지션 숏 잡고 그렇게 이제 파생 상품 이제 이게 인버스 막 시장은 올라가는데 떨어질 것 같아 생각에, 나 떨어지는 거 한번 맞췄잖아, 내 말이 맞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자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 자산이 크게 오를 때 같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동산도 여러분들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그냥 적당히 잘 해서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부자가 되는 거지, 굳이 왜 지방아파트 갭 투자하고 그게 무슨 부자가 되는 방법이냐고요. 부자 안 돼요, 그렇게는. 자산이라는 거는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귀금속 쪽에서도 금이 올라가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 구리 가격도 좋아지고 하지만,
우리가 전선주들만 보시더라도 강남선비가 24년 3월 21일에 얘기했던 효성중공업이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 강원전선도 엄청나게 폭등한 것 같지만 안전하게 꾸준하게 올라간 거는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상황일 수 있어요. 효성중공업도 그 누구라도 여기서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더 못 오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이너스 20% 내외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올라갔다고 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못 올라가려면은 결국에는 실적 상향이 끝나거나 실적이 지지부진해지거나, 그죠? 이런 이제 징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실적이 이제 꺾이거나.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증권사가 반도체, 전력인프라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다못해 오늘 네이버조차도, 그죠? 상향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주식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이런 이제 기판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통신장비 쪽도 굉장히 흔들림 없는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확실하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서, 지금 두산엘비티도 이만큼 떨어진 걸 볼 게 아니고 이만큼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9만원 11만원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기에는 상당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다고 사면은 마이너스 10% 20% 시작하는 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매매 행태입니다.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세 상승장의 상승장 속에서 단기 조정은 불가피했고, 단기 조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단기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찬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두 배 레버리지 ETF로 홍콩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된 점이 변동성을 확대시킨 겁니다. 항상 이런 레버리지 이런 거 생기면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확대된 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SK하이닉스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누가 매수하라고 하면 누가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더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한번 조정 생겼죠.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살만한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번에 더 떨어지면 나 한번 사볼 거야. 이런 생각.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고 안 사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종목이 못 올라갈 종목이야. 시크니컬이니까 이거 끝났어. 그러면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시크니컬이 아니고, 지금은 D램은 쇼티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D램 익스프레스 강남선비가 멤버십에 올려주는 거 다 보면은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물 가격이. 오늘도 주식시장은 안 좋아하는데 현물 가격은 올라가네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이 뭐 어렵고 힘들면요, 제가 볼 때 그냥 용산 전자상가 가서 메모리라도 사놓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메모리라도 사놓으셔야 돼. 제가 볼 때 메모리, 지금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메모리라도 사놓고 차라리 당근마켓에서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멤버십에서는 이미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수익률 10% 이하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멤버십은 이렇게 보시면 1200만원, 또 740만원, 그리고 지금 오늘 폭락장에 매수를 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런 폭락장에 우울함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비님 덕분에 선비님 말씀하신 종목들 현금 비중 준비해서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장에 잘 매수해 놓으면은 수익이 무난하게 이어지겠죠.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좋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160만원, 4일전기 한국금융주, 삼성전기, 두산엘비티,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하신 분 한 달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1억 6천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3천만원 넘게 버신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2%,
20만원, 8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RFHIC 솔리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파미셀, LNF, 하나오션까지 46%, 35%, 23%, 13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밀셀 47%, 해성DS 2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멤버십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53%, 69만원, 코미코 솔리드 그리고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 인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산유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밀셀 산유전기 보통 이제 4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많네요. SK하이닉스 99%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5% 수익 축하드립니다. 캠트로닉스 31%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71%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밀셀,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까지 1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캠트로닉스, 한국금융주, 현대오토백까지 30%, 10%, 2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파밀셀도 40%, SK하이닉스 71%, 지금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